청래당 하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날짜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막판 시위다. 예. 막판 신경전, 막판 삿바 싸움 예.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 2017년 11월 29일 역대급 ICBM 예. 15,000킬로.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발사됐었죠. 예.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화해 평화무드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미 실무회담은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 3차라고도 하고 4차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4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그 정상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정 의원 말처럼 지금 미국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 된다. 네. 근데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북미 실무회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하는 것으로. 우리도 카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사에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은 지금 벌써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을 쏘려고 하는 정황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뭐 별로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예. 미국도 예측 가능한 거였다. 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발사가 지난번 여러 차례 했던 발사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이 주장하는 그 배타적 바다 그쪽 네. 지역. 네. 거길로 들어갔단 말이죠. 발끈하고 있어요, 지금 아베가. 그거는 이제 아베가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없앤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상당히 좀 열세에 놓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도 재래식 무기, 최첨단 무기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 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발사체에 의한 발사, 잠수함에 대한 발사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무력 시위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없애도 우리는 자위력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북한 지도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측도 지난번 아베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는 뭐 괜찮다,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발끈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방금 정 의원이 했던 그런 분석을 일본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한 40차례 정도 경보 교환을 했는데 우리가 유용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보낸 것은 탄착 지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쐈으니까 뭐 일본 근해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고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면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삼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2016년에 지소미아가 발의되기 1년 전 일본의 안보 제안이라고요. 일본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군도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무시무시한 결의안이 사실상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지소미아가 이제 발효가 됐는데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예.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안보 제안이라는 국회 의결도 있었으면 아니 그 북한에게 상당히 뭐 긴장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안보 위협을 좀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 그것도 우리의 뭐 효과적인 작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북미 관계 예. 또 한미 관계 이 부분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따라가는 변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베가 그 최근에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존재감 가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아베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무슨 판을 예. 깔아주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완전히 그 자발적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끼어들어서 숟가락 하나 얹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국의 무기가 이제 스텔스기인데 네. 주석궁으로 날아왔다 가도 모른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군의 날 어제 행사에 F-35A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사훈련하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또 그 휴전선을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북한으로서도 맞땅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막 해야 돼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거나 탱크를 움직이는 건 다 기름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비 지출에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군사훈련 이런 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북한도. 그런데 F-35 이런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도 잘 안 예. 잡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 하지만 북한도 똑같이 세계 최강의 주한 미군이 남쪽에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요. 다른 얘기 해보죠. 북미 협상 재개를 발표가 됐는데 장소를 밝히지 않았어요. 비공개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지금 초청장을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예. 단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가결되든 안 되든 미 하원에서 탄핵을 시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원에서 이것이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지금 대선 캠페인 이제 앞으로 앞두고 엄청난 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계속 김정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잘해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즈음에 맞물려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최소 기간이 2주랍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예. 그러면 10월 초에 실무회담을 하고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10월 말 11월 초 요때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예.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협상이 재개된다.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협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양쪽이 협의를 해서 예. 어쨌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 왜 한다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은 실무회담에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장소만 불쑥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협의 안건 예를 들면 그런 건 예. 아직 없단 말입니까? 그 예비 접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 전에. 그래서 그 예비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한다. 뭐 의전 경호 그다음에 타픽 어떤 거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예. 각자가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지는 예상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사실은 2차 하노이 노딜 때 예. 공개할 걸 다 공개했어요. 민중적 용어로 깔 걸 다 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국이 어떠한 새로운 셈법,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실무 협상에 임하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도 폭파하고 선제적으로 본인들은 행동 대 행동을 원하면서 이제 행동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동시적 단계적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회담의 성패가 달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처럼 미국이 북한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볼튼을 해임하고 트럼프가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포괄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예.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을 해나간다 예. 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럼 우선
미국은 이런 조치를, 북한은 이런 조치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죠. 자,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실무회담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질 테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정치 선언이 있어요. 예. 그건 종전 선언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이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다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에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정원장 또 탁현민 행정관 이렇게 말한 또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입니까?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게 불속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야당에서는 조국 논란 피하기 위해서 김정은 카드를 꺼내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데요. 그건 트럼프에게 물어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유한국당 뭐 골탕 먹이려고 뭐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지나친 피해망상이라고 봅니다. 예, 조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정 전 의원도 참여하셨죠. 네. 예. 발언도 했습니다. 발언도 했습니까? 네. 인파가 얼마나 모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많다. 예. 수가 모였다.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보수 언론에서는 10만 명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3만 5천에서 5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무 낮춘 거 아니에요? 5만 명이라고 말한 것이 오만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누에다리 쪽부터, 그러니까 성모병원부터 뛰었거든요. 그래서 누에다리 쪽을 가니까 못 걸어요. 인도가 꽉 차가지고 이것은 광화문 2016년 11월 달에 촛불 집회 때 제가 광화문 세종문화관 계단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거의 뭐 숨이 막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하고 똑같았거든요. 거의 갇혀있다시피 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결국은 발언 때문에 무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인도로는 못 가고요. 시위 군중들이 앉아있는 그 원도로 거기에 양해를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예. 그 광화문 촛불 집회 때도 몇만이 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많이 다르고 그 이 시위 때마다 이렇게 몇 명이 왔냐 이걸로 논란되는 건 조금 제 감으로는 100만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예. 저도 뭐 정확히 세보지는 예. 않았어요. 근데, 누에다리 그 서초경찰서 앞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우로 다 뻗었거든요. 예. 향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10십자 정도. 교대역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십자로 거의 십자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모였어요. 예. 이번 주도 모인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참여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저는 2배 이상 모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뭐 5만밖에 안 모였다 이러니까 그럼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줄게. 이것이 또 지금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모였던 분들이 공통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9월 초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초읽기를 했는데요. 예. 거의 뭐 한 달 읽기가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계속 소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을 하면은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가 붙어서 20여 명의 검사들이 붙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혹은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은 정경심 교수한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일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장을 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기각이 되면
그동안 2달 동안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요란하게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든가 예. 아니면 무능하든가 예. 뭐 결정적 단서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수사검사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쁘겠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없습니다만 지금 이 민심이 이렇게 폭발한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사과든 책임이든 뭐든 어쨌든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여당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민주당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2달 동안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압수수색 70여 곳을 하면서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경심 교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그때는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합니다. 근데 조국 장관은 어쨌든 최종 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도 불태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재판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겠다고 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국련 분열 또 여야 싸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예. 그렇게 논란이 자꾸 있고 어찌됐든 2달 동안 지금 계속 조국 정국으로 가고 예. 있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3라운드 또 그럼 재판이면 4라운드냐 예.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검찰의 과잉 수사 좀 지나치지 않냐 이런 예. 것은 민심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도 뭐 그 검찰이 조금 심하다 며칠 전하고 바뀌었으니까요. 네네. 예. 바른미래당 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 앞두고 의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총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제3지대론, 해체 모여, 예. 이합 집산, 예. 합종 연행. 예. 그리고 이 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저 당으로. 예. 기웃기웃. 뭐 이런 거니까요.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이 다시 한번 합치는 선거 전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전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당 간판으로 나갈 생각은 다들 없을 거예요. 출마자들은. 예. 그러면 지금이야 절대 뭐 안 합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는 이합 집산이라는 게 뭐예요? 흩어졌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민주평화당도 이제 반으로 갈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은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일려 다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반대로. 네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전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